사무실 복도 끝 작은 흡연실의 창문은 겨울바람에 살짝 떨리고 있었다. 김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세 모금쯤 빨아들이고 나서야 조금씩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야, 들었어? 우리 회사 진짜 팔렸다더라. 아침 출근길 동기 민수가 건넨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는 유아용품 회사 베이베웍스의 영업팀 대리 35. 경기도의 전세 아파트에서 이쁜 아내와 세 살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회사 전체가 그의 일상이 한순간에 낯선 곳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출근 카드를 찍고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복도에서 소곤소곤 속삭였다.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더라. 지분 51% 샀대. 사실상 주인 바뀐 거지 뭐. 회장도 바뀐다던데. 중국인으로. 자리에서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김대리의 심장은 이미 답답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설마 진짜야? 우리 회사가 중국에 팔렸다고? 메일 화면은 긴 안내 메일이 올라와 있었다. 긴급 공지. 중국그룹 베이베웍스 지분 51% 인수. 향후 경영권 및 주요 의사결정은 새로 구성될 이사회 주관 하에 진행 예정. 김대리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줬다. 진짜네. 옆자리 후배가 중얼거렸다. 대리님, 이거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죠? 김대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자신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실 호출 메일이 떴다. 전 사원 공지사항. 새로운 중국인 회장이 방한하여 인사 및 향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 각 부서장 및 팀장 동석 요망.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정면 스크린 앞으로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중국 본사에서 파견된 새 회장이라고 했다. 통역사를 통해 회장의 말이 이어졌다. 우리는 이 회사를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효율을 위해 조직을 슬림하게 재편해야 합니다. 각 파트별로 인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향후 한 개월 안에 인사 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인사팀에 지시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방출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필요 없는 사람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눈길을 피했다. 김대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깨물었다. 방출 대상자. 그가 입사할 때 꿈꿨던 건 이런 장면이 아니었다. 안정된 회사에서 묵묵히 실적을 쌓고 언젠가 팀장이 되고 아들한테 아빠 회사 다닌다라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삶. 하지만 지금 그 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다. 1대1 면담 일정 안내. 구조조정 및 향후 커리어 방향에 대한 상담 목적으로 전 직원과 순차적으로 1대1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대리의 면담 날짜도 적혀 있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퇴사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버티면서 새로운 기회를 봐야 하나? 중국 회사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기회에 아예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사무실 분위기도 빠르게 둘로 갈리기 시작했다. 한쪽에는 중국 경영진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모였다. 점심시간마다 번역기를 켜놓고 중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회의 때마다 새 회장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하며 충성심을 내비쳤다. 앞으로는 중국식 스피드에 맞춰 움직여야죠. 중국 본사와의 시너지만 잘 만들면 우리는 더 커질 수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팔려버리다니. 갑자기 보고 양식이 중국어로 바뀌라고? 장난하냐? 입으로는 욕을 하지만 누군가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따라가는 수밖에라고 말하면 결국 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김대리는 그 사이에서 담배만 자주 피우게 되었다. 너는 어느 쪽이야? 동기 민수가 물었을 때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회사 뒷문 쪽 흡연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20년차 선배 최 과장이 다가왔다. 김대리 또 여기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예전에 동기가 먼저 승진하는 걸 웃으며 넘겼어야 한다던 그 선배였다. 과장님, 회사 진짜 이렇게까지 바뀌나요? 김대리는 힘없이 물었다. 최 과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조용히 웃었다. 회사가 팔리는 건 회사 인생으로 보면 큰 사건이야. 그런데 개인 인생으로 보면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어. 기회요? 그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사람은 안 움직이거든. 편한 회사, 익숙한 업무, 안정적인 월급.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지. 그런데 판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 그때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뛰어. 김대리는 귀를 기울였다. 예전에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전에 다니던 회사가 외국계에 인수됐거든. 그때 사무실도 둘로 갈라졌지. 새 경영진에게 붙는 사람들,
나가서 보자 하면서 욕만 하는 사람들. 근데 결국 살아남은 건 회사 탓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 변화의 방향을 잃고 자기 걸 하나 더 챙긴 사람들이더라. 자기 걸 더 챙긴다. 그래. 회사가 팔리든 사라지든 결국 남는 건 내 능력이야.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보고 양식을 중국어로 바꾼다잖아. 그거 위기자 기회야. 남들은 욕할 때 너는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봐. 보고서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영업대리가 된다. 그 순간 내 몸값은 달라져. 그 말은 김대리의 머리를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3살이 된 아들은 작은 손을 쥔 채 곤히 자고 있었다. 옆에서 아내가 물었다. 회사 요즘 많이 힘들어? 김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회사 중국에 팔렸어. 앞으로 구조조정도 한다고 하고. 솔직히 좀 무서워.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당신도 변하면 되잖아. 당신 원래 남들보다 늦게 가도 끝까지 버티는 스타일이잖아. 이번에도 그거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말에 김대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듯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검색을 했다. 중국어 기초회화, 직장인을 위한 비즈니스 중국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창업 강의. 다음 날부터 그는 작은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예전에는 동기들과 식당에서 느긋하게 커피까지 마시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식사를 빨리 끝내고 바로 근처 교보문고로 향했다. 중국어 입문서, 비즈니스 회화책, 전자상거래 관련 서적을 서가에서 골라 서서 읽었다. 책장 사이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단어를 중얼거리는 30대 남자. 그게 김대리였다. 야, 너 뭐하냐? 요즘 점심마다 사라지더라? 민수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공부 좀 하려고. 혹시 알아? 나중에 중국 본사를 상대로 영업할 일이 생길지. 퇴근 후에도 그는 변했다. 집에 와서 아들을 씻기고 아내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뒤 밤 10시가 넘으면 노트북을 켰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하는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일정을 확인했다. 주말에는 직접 강의를 들으러 나갔다. 처음 가는 교육장은 어색했지만 그는 노트를 펴고 강사의 말을 빼먹지 않으려 했었다. 지금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실행과 지속입니다. 그 말에 그는 또 한 번 메모를 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둘로 나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누군가는 중국 경영진에게 잘 보이려 더 큰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를 외쳤고 누군가는 야 우리도 나중에 다 중국 가는 거 아니냐? 라며 뒤에서 불평했다. 그 틈에서 김대리는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 아침에는 중국어 단어장을 들고 출근했고 점심에는 서점, 저녁에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 그리고 어느 날 인사팀과의 1대1 면담날이 다가왔다. 김대리님 요즘 회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팀장이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무섭습니다. 솔직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제 인생에서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중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든 밖에서든 저는 제 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인사팀장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대부분 욕부터 하는데 김대리는 좀 다르네요. 면담실에서 나오며 김대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래. 회사가 팔린 건 사실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판이 흔들리는 순간을 내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 아들 얼굴 보면서도 나는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회사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그는 예전처럼 한숨만 쉬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회사가 팔렸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문장은 두려움 위에 떠있는 작은 등불 같았다. 그리고 그 등불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지금의 흔들림이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